36.5도에서 1도만 떨어져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사실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동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사 하면은 그냥 동태처럼 꽁꽁 얼어가지고 죽는 거를 동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체온이 약 3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동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사가 멈추게 되고요. 더 나중에는 심장도 멈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온이 떨어지면 암만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신을 보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무섭네요.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체온을 올리는 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체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잘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체온을 잘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열량보다는 외부로 손실되어지는 열이 훨씬 더 클 때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반신욕이라든지 아니면 족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데요. 샤워를 해도 되고요. 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는 것도 체온을 올리고 열을 넣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신욕과 족욕이기 때문이죠. 대류 현상을 통해서 빨리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는데요. 주의하실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동상이 있었을 때도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보다는 동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37도씨의 물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36.5도나 37도의 온도의 물에 담가 두시게 되면 회복력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을 높이기 위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8도씨에서 약 40도씨 정도의 물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시간도 20분보다 많이 가지 마시고 20분 미만으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반신욕이 좋다고 해서 막 20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 어지러움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반신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정한 온도를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물을 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가열을 해주시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뜨끈한 국물을 드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물 중에서도 특별히 좀 간이 되어져 있는 국물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묵 국물이겠죠. 국물을 추천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짜게 먹는 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짠 음식들을 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짜게 드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장,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짜게 드시는 것들을 주의하셔야겠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짜게 드시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건강한 사람도 짜게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굳이 짠 국물을 드시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간이 필요한데요. 맹물이 뜨거울까요? 아니면 국물이 뜨거울까요? 똑같이 펄펄 끓는다면 국물이 훨씬 더 뜨거울 것입니다. 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식힌다면 맹물이 빨리 식을까요? 국물이 빨리 식을까요? 맹물이 빨리 식습니다. 그만큼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겨울철에는 따끈한 국물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간혹 막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몸에 막 열이 나가지고 우통을 막 벗는데도 불구하고 막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체온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근본적으로 열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운동인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렇게 전환되어질 때 발생되어지는 게 바로 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열도 없어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야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몇 가지로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대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대사 영양소 또는 조절 영양소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잘 분비되지 않는 것을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하증이 오게 되면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늘 체온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고 늘 추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되는 현상이 바로 갑상선 항진증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막 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에너지 대사가 촉진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죠. 다음으로 체온 유지에 중요한 것은 움직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방이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온도를 많이 높였어요. 보일러를 막 오랜 시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하나도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일러하고 방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온수가 잘 순환이 돼야지 방이 따뜻해질 텐데 그 온수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이 안 따뜻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결국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에 잘 전달이 되어야 체온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도 체온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임도 필요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혈액순환을 위해서 오메가3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먹는 걸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왜 오늘은 먹는 얘기 안 하나 했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매운 음식을 먹어도 체온이 올라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매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는 것도 계피라든지 생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성분들은 차로 해서 마셔도 되고요. 같이 들어있는 수정과를 드시는 것도 우리 체온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자꾸 체온 손실이 많아지잖아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하고 모자, 목도리나 장갑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보온할 수 있는 층들이 여러 겹 만들어져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